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점심 대신 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슬리포노믹스, 이 수면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소비 트렌드인데요. 이렇게 이제 휴식이 하나의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투자처와 이제 집을 보는 기준이 얼마나 넓은가 보다 얼마나 잘 쉴 수 있는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소비 변화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변화에 맞춰서 어떤 전략으로 또 부동산 시장에 임해할지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봅니다.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엔리 중개법인 김남현입니다. 벌써 2026년 상반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어떤 시장이든 간에 악재는 실현되는 그 순간 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측면이 또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이 5월 9일 이전까지 이 다주택자 물량을 마지막으로 쥐어 짜내고 있긴 하지만요. 이 5월 9일 이후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구조적으로요. 그런데 이 공급 절벽이라는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앞으로 5월 9일 이후가 된다면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덜어지게 되고 상승 압력만이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요. 좀 눈여겨보신 매물, 좋은 매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의 타이밍을 좀 결단력 있게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는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알찬 부동산 시장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꼭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챙기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앞서서 이제 인사 말씀도 들었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 이야기들과 뭐 정보들 나누고 있지만 방송 보시다 보면은 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이런 점이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는 매주 금요일 2시에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많은 분들이 또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부동산 고민들 토로하고 상담 받아가시고 투자 계획까지도 잡아가시는데요. 이번 주 5월 1일 금요일은 또 이 법정 공휴일로 노동절이 정해졌잖아요. 이런 황금 연휴에 시간 내셔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방문해 주신다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1부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 타이밍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2부 이어서는 이 내 집 마련 현실적인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마포역 3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사무실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세미나 개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끝난 후에는 원하시는 분들께는 1대1 맞춤 상담까지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바로 문의 주셔서요.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동산의 기본기 또 궁금하신 부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요. 강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인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디 지역인지 그리고 왜 주목해야 되는지 김남현 전문가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동작구 이야기들 마저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동작구 노량진동 상도동 재개발 또 투자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울 주요 업무지구 지도를 먼저 바라보게 될 텐데요.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 어떠한 고정의 불변의 것은 아니고요.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변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는 이 중구 종로구 이쪽이 서울의 사대문안 노른자 땅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서울의 전통적인 중심으로 칭하곤 했었는데 이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이 서울의 중심 축이 한강 이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변혁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 용산, 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운데 가장 지리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이 그동안은 이 부동산, 서울 부동산의 최대 볼모 지역으로 남아 있었지만요. 여기에 각종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2030년 이후 그 시점이 된다면 앞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 새로운 중심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이 용산과 한강 이남으로 바로 접하고 있는 이 동작구, 여기를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지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 주요 업무지구, 그 어디가 됐든지 간에 모두 연계성이 무척이나 편리한 이 20분대로 모두 다 도달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용산을 비롯해서 이 서울 주요 핵심 업무지구들의 수요를 모두 흡수해서 새로운 이 주거지역의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을 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 1구역, 이 동작구의 노량진 1구역이 관리 처분인가를 듣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이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이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하죠. 여기 내 8개 구역이 모두 관리 처분 단계를 통과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정비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한 20년, 30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노량진 1구역 이렇게 관리 처분 인가를 득하게 된 이후로는 이 사실상 조합원의 이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 거래가 제한이 되게 되니까요. 몇몇 특수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1구역의 관리 처분 인가 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입주권 거래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노량진 1구역 이 조합원 분양가는 한 10억 원 전후로 추산이 됩니다. 이쯤에서 형성이 될 텐데 이 노량진 6구역 앞서서 청약을 마쳤잖아요. 일반 분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노량진 6구역의 일반 분양가가 여기는 25억에 책정이 되었죠. 그런데 6구역, 1구역 이 입지를 따져본다면 1구역이 훨씬 더 입지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반 분양 이 시점 자체도 이 1구역이 더 늦게 가져가다 보니까 1구역이 일반 분양하는 시점이면은 이 30억 정도로 일반 분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의 입주권 거래도 재개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붙어 있었어요. 약 20억 원 이상의 이 실제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노량진 뉴타운이었는데 이 노량진 뉴타운의 투자 기회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노량진 뉴타운 여기가 이렇게 뉴타운 구역으로 거대하게 잡혀 있는데요. 이 노량진 뉴타운의 옆단을 살펴보시면 현재 이 노량진 뉴타운의 옆단에 재개발 초기 구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이 이 노량진 뉴타운만큼이나 앞으로의 이 노량진 뉴타운 가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러한 초기 재개발 구역들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 번씩 이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통 노량진 14구역이고요. 현재 연번 부여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이곳 역시도 제가 투자금 2억대, 3억대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시점에서 많이 여기를 언급을 드렸고 추천을 많이 드렸던 지역인데요. 역시나 연번계가 부여가 되면서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아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여기도 역시 관리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단계니까 꽤 많은 단계가 지나온 셈이고요. 이 또 노량진 모아 15구역 여기를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죠.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량진 모아타운 15구역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역 면적은 약 2만 1,000제곱미터로 나타나 있고요. 이것도 역시 과거 고시촌이 성행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이 골목골목들이 다 고시촌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고시촌이 쇠락을 하면서 이 모든 고시촌 상권들이 다 공실률을 엄청나게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역인 것이고요. 또 조합원 수도 200명대로 많지 않은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나 비례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단의 우성 아파트 901세대 정도의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현재 15층에서 18층 높이 정도로 굉장히 저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량진 모아타운 15구역의 경우에는 이 기부 체납 10%를 가정을 했을 때는 300% 이상의 용적률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고층으로 높게 지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노량진과 같은 이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이 한강 조망권 이쪽으로 이렇게 한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한강 조망권이 있냐 없냐가 또 이런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합원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고층 물량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한강 조망권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바로 옆단에서 이 모아타운 또 추진 구역이 있으니까 여기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가 이 13구역이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여기와 이 15구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13구역은 이쪽 한강으로의 조망권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인 우수성을 말씀드릴 때는 15구역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이 노후도는 30년 건축물을 기준으로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아타운 말고도 역세권 재개발 혹은 신통으로도 모두 정비사업 요건을 가능한 것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 정도의 면적을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이 동작구청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작구청의 이 개발 의지,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 의지는 전국구 최고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라는 것이 최대 2년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좀 행정 절차인데 상도 14구역의 경우에는 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단 6개월 만에 허가를 내주었고요. 이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허가를 내줄 정도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동작구 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아타운 그리고 신통개발 이런 사업들은 물론이고요. 그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지주택 사업마저도 동작구청에서는 이 성공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이 동작구청이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모습이라는 거고요. 물론 동작구가 과거 전통적인 분류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 개발에 따른 이 대형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시세는 준상급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이미지 제고 노력과 이 체계적인 정비 사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동작구의 위상이 점점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변화를 꼭 주목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 바로 동작구 노량진이었습니다. 노량진은요, 예전의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요즘은 직장인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노선이죠. 바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이 지나는데요. 무려 급행 정차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의 이제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외에도 이제 어떤 매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어떤 매력들이 좀 숨어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 주신 것처럼 이 노량진은 서울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9호선 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급행 정차역이 또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의 연계성,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이 사통 팔달로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여의도, 마곡, 강남, 용산까지도 이 서울의 사방으로 이 굉장히 편리하게 연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서부선 착공이라는 교통의 호재 한 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서부선 사업 약간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 총 길이 16.15km, 이 세전역부터 은평구 세전역부터 이
이 서울대 입구 관악구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어주는 노선인데요. 총 사업비는 1조 6,191억 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원래는 2023년 착공, 28년까지 개통 계획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정들이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서부선 노선에 대한 이 필요성 자체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착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 서부선이 개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렇게 이 서부선이라는 것은 이 역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한 번 이 역세권이라는 가치가 부여되게 되면은 뭐 역은 변화하지도 않고요. 역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역세권이라는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역세권 프리미엄을 같이 가져간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서부선이 개통을 하고 완공을 하게 된다면 서부선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또한 분명히 생겨나게 될 텐데 이 동작구 내에서는 이 노량진역을 지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노량진도 이 서부선의 수혜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뭐 노량진역 지금도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이 노량진역에 더해서 이 노량진역의 아랫단에 위치한 이 상도동 역시도 서부선이 정통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선의 이 개통으로 인해서 상도동과 노량진, 그리고 영등포구, 이 여의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마포까지도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질 구역이기 때문에 상도동까지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이 동작구청이 이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굉장한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동작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상도동에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정비 계획이 나타나서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업 단위 권역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상도역 권역에 대한 이 가로책에 공공시설, 뭐 도로, 확충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도 빼곡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녹지축에 대한 구상도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 치밀하고 탄탄한 계획을 따라서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할 준비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재정비 재개발 사업의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많은 구역들이 상도 권역 내에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서 살펴본다면요. 이 상도 14구역, 그리고 상도 15구역. 여기가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기도 하고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구역이라서 모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지역인데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단계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된 모아타운 일대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상도동이 신속통합개발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도 23구역. 그리고 이 하단에 위치한 성도 16구역까지도 작년 하반기에 신통으로 후보지 지정이 완료된 곳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도동 지도를 바라봤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이 상도 25구역과 상도 17구역이었습니다. 이 상도 2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택 부지 이슈로 인해서 약간 이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 이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시점도 있었는데 이제는 신속통합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연봉계도 이미 부여가 됐고요. 현재 후보지 신청까지도 완료를 한 상황이니까 이 본격적인 재개발 정비 사업의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상도동의 마지막 남은 투자 기회, 이 마지막 남은 퍼즐이 바로 이 상도 17구역이 되겠습니다. 상도 17구역을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서부선이 이렇게 이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상도 17구역의 바로 옆단으로 이 신상도역,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지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초역세권이 된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지어져 있는 역사와도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먼저 후보지로 신정이 된 16구역보다도 17구역이 입지적인 면에서는 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구역 일부에 권리자들의 도로 지분 쪼개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이 서울시 주도의 재개발 사업들은 좀 무산이 되었고 반려가 되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민들 자체의 개발 의지가 매우 강력한 상황이고요. 또 이 소방차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역구역 골목골목이 굉장히 낙후되고 좀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주변 지역이 이 상도 17구역을 남기고 하나도 빠짐없이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또 강한 개발 압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요. 동작구청에서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서 이 상도 17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동의서 진구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시즌2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요 시즌2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즌2 통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사업 속도도 굉장히 높여질 것이라고 하고요. 또 이 용적률의 법적 상한의 1.4배까지를 상향을 해줄 수 있는 이 인센티브 대폭 확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 공원 녹지 확보에 대한 의무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공공이라는 것이 그리고 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 실제 착공까지 들어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던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후보지들이 하나 둘씩 지구 지정을 다 완료를 했고요. 실제로 첫 착공이 제물포의 대단지 아파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즌2라는 개선책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이 지구 지정되는 곳들의 이 속도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상도 17구역 이 동의서 진구와 신청 마감이 5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거고요. 상도 17구역에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이 적기이자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후보지 발표일 이전까지 기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상도 17구역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투자의 타이밍 최대한 좀 빠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세금 측면이잖아요. 이 119 대책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활용하신다면 이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이 취득세부터도 중과를 배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계약인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그리고 최초 유상 승계 취득자만 해당이 되는 혜택이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더 드리지 못한 깊은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리기 위해서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호선 급행은 이미 이제 운행 중이고요. 앞으로 서부선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노량진 재개발지를 관통하는 노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설명해 주신 상도 25구역과 17구역 바로 옆이라서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노량진이 이 재개발로 인해서 정말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야말로 아예 다른 지역이 된 건데 그렇다면 아직 이제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은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자리 바로 안내해 주시죠. 네, 세미나 자리 마련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포역 도보 1번 거리에 있는 로엔리 사무실에서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요. 매주 많은 분들 참석하고 계신데 10분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10분 다 각기 다른 고민을 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 세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자산 승계에 대한 좀 고민거리들, 자식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다지 고민거리가 아니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는 이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계획을 잡아서 오시곤 하는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귀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 꼭 해주시고요. 네,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자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 최현수 이사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이번 순서는 또 다른 분께서 부동산 다양한 이야기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엔리 중개법인의 최현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최현수 이사입니다. 네, 최근 다주택자 규제와 더불어서 전세난까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모두가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럼에도 분명히 기회는 존재합니다. 오늘 제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내 집 마련 기회 잘 포착해 보시죠. 저희 김남현 전문가와 최현수 이사님 이제 나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최현수 이사님께서 지금 한 몇 번 안 되셨지만 나오셨잖아요. 나날이 이제 반응이 좀 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반응 이제 오프라인 자리에서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저 오프라인 자리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5월 1일 금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5월 1일이 마침 또 노동절로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세미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역시나 문의사항은요, 022387-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몇 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짝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편하게 이야기 재밌게 또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동안 이제 아파트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아파트다, 아파트를 선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바로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올해만 서울 다세대 주택 거래가 무려 25%가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진짜인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바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금주의 뉴스 코멘트입니다. 네, 큰 제목부터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시작되면서 빌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아파트 자체에 취득이 어렵다 보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빌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볼 큰 제목은 15억이 넘는 아파트 대신 서울 빌라가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가 25% 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1월과 4월에 연립 다세대 1만 건 넘게 매매가 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갭 투자의 사각지대 영향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실거주가 추가되다 보니 갭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빌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갭 투자가 아직 가능한 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빌라를 통해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또 원인을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아파트를 대신해서 빌라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라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5억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정은 해야겠지만 평균 15억을 넘어서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실거주의 수요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한번 보면 연립과 다세대 매매는 올해 들어서 지난 1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1만 1천 건이 이루어졌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 24.5%가 늘었다라는 수치고요. 물론 금액은 10억 이상의 빌라 거래도 있었지만 약 5억 원과 6억 원대의 비교적 낮은 가격의 빌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 실거래입니다. 그리고 1억에서 2억 원대로
소액으로도 계약 체결이 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집값 상승의 영향이 빌라 매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실거주 의무가 생겼고 당연히 아파트는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빌라들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제외가 되면서 전세를 낀 매매가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보실 그래프는 바로 서울 15억 이하 매매 거래 비중 추이입니다. 일단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비교적 대출 규제에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가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최대 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5억 이하의 매매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 볼 것은 2025년과 26년 빌라 거래량입니다. 빌라 거래량을 보시면 25년도는 9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6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만 1천 건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 규제가 시작되면서 15억 이하의 매물도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15억 이하의 매매 가격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와 덩달아서 이 빌라 매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상반기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5%가 증가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이네요. 아파트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빌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이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어떠한 이 장점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그냥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사님. 아파트 대비 이제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시는 장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빌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먼저 보실 것은 아파트와 빌라입니다. 이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를 해 보셨을 때 내가 거주를 하겠다 혹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모든 분들은 다 1순위로 이 아파트를 꼽으실 겁니다. 이 아파트를 꼽으실 건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추가를 해보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될 빌라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빌라에서 왜 빌라 투자가 늘고 있고 또 어떤 빌라가 팔리고 있는지 바로 이 정비사업의 기대감, 재개발이 있는 지역의 빌라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빌라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라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려면 일단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만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원 이하 신축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는 규제를 하고 있고 빌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6억 이하 신축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6억 원 이하 신축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또 면적을 한번 보면 전용 60제곱 이하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기간과 절세 혜택을 보실 텐데요. 일단 기간은 27년 12월 중공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유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엄청난 규제가 쏟아지고 또 계속해서 또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혜택은 27년 12월 중공분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는 접근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빌라 투자를 바라볼 때 아파트 규제 시작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아파트 규제에서 시작된 수요 이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파트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매매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 매매가 위축됐다라는 것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약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급매물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매물은 등장을 하고 있고 사려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는데 거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대출과 규제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 총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 감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규제와 아파트 규제가 시작되면서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는 실거주가 요구가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물을 계속 팔아라 하고 있으니까 이 전세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또 매물은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월세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로의 전환이 이렇게 가속화가 되다 보니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전세로 거주를 하시던 분들은 실수요자가 되어서 매매로의 전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5억 이하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뉴스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5억 이하가 최근 아파트 매매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대출 규제 완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5억 이하라고만 하면은 대출이 최대 6억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5억 이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15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시장 수요가 하위 가격대로 좀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빌라 시장의 확산입니다. 바로 아파트 규제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취득이 어렵다 보니 아파트의 대체제로 빌라 매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거주 목적도 존재를 합니다.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지 못하고 빌라에서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투자 수요입니다. 이 투자 수요는 일반적인 빌라 매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될 빌라를 매매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규제에서 시작이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런 흐름의 규제 속에서 다음은 어떻게 될지를 먼저 또 예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투자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지금 왜 빌라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바로 추가적인 규제 이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빌라 규제가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빌라까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파트 시장과 같이 그때는 늦습니다.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 등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별 시장의 흐름 순서를 먼저 읽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라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는 재개발의 기대가 주된 투자의 동력입니다.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될 지역을 먼저 선별을 하셔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실거주보다는 미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향후 개발 기대를 많이들 반영을 하고 계시고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 자체가 투자 관점에서 굉장한 이 중요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방향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규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요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대체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 대체 시장이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체 시장 자체도 커지고 가격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으셔가지고 먼저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재개발 가능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수 제외 혜택이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전세 대란 등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뭉치면서 아파트 대체제로 빌라가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빌라는 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물론 뭐 빌라라고 무조건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공급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노후 지역도 있다 보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서울 전역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보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 그럼 어디가 좋아요? 네, 어디가 좋은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자양동입니다. 이 자양동은 제가 이 팍스경제TV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지역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자양동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아파트나 주거 지역을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한강변입니다. 최근 아파트 트렌드는 이 한강변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었죠. 이 공시지가가 발표가 된 것을 보셨을 때도 서울 집값이나 서울 부동산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강변에 접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자양동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항상 성수동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한강변을 따라서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이 성수동은 이 서울의 1등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연무장길과 더불어서 상권, 그리고 주거, 거기에다가 이 서울숲이라는 대형 공원까지 전부 누릴 수 있는 3박자가 가능한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한강변을 타고 동쪽으로 흘러오면서 이 자양 4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양 4동은 성수 5동이라고 할 정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요. 그리고 성수동이 떠오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강남으로의 접근성입니다. 이 서울숲역으로 도달이 가능하고 이렇게 영동대교 쉽게 강남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수가 떠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이 자양동도 그러한 환경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담로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또 잠실로의 진입도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도 강남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다 보니 굉장히 많이들 찾고 계시고요. 제가 항상 정비 사업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핵심 업무지구와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혹은 얼마나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자양동이 그런 위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양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서울 내에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조금 좋지 않은 시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은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 바로 정비 사업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양동 자체에 웬만한 땅들은,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 주거 허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또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가능하고 또 이 7호선을 따라서 강북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다 보니 주거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한번 봤다면 또 추가적인 호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양동의 호재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빠르게 개요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위치는 강진구 구이동 쪽입니다. 시행은 신세계에서 운영까지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규모 약 지하 7층과 지상 최고 39층으로 엄청나게 큰 랜드마크 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코엑스, 삼성동의 코엑스와 같은 건물이 광진구 자양동 쪽에도 호재를 발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자양 5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이 구의역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재정빈 촉진 지구가 새롭게 탈바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어린이병원 건립입니다. 저기 라인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큰 주차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 주차장이 바로 이 어린이병원으로 건립이 됩니다. 공공기여로 조성이 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이고 부지가 굉장히 크고 9개 층으로 가장 또 주목을 할 것은 이 소아과 관련된 과가 6개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어린이 병원을 건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쿠팡 본사 이전에 호재가 있습니다. 자양동을 가 보시면 구의역 바로 아래쪽에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트폴 타워인데요. 이스트폴 타워에 약 7,000명에서 1만 명 고정 고객이 창출이 될 수 있는 쿠팡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고 또 프리미엄 복합 상권 광진구청이 신청사로 탄생을 하면서 또 NC 이스트폴과 5성급 호텔로 단순한 통행로를 넘는 소비 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자양동의 호재를 추가로 살펴보자면 바로 이렇게 빼곡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양 4동부터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 자양동 안쪽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대형 미니 신도시처럼 깔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양 4동부터 최고가가 26억대, 20억대, 12억대, 13억대 이렇게 가격 자체가 반영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동쪽으로도 퍼지고 또 위쪽으로도 퍼지면서 이렇게 자양동 자체 대형 호재로 볼 수 있고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지역은 바로 이 구의역 역세권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쪽 주민 설명회까지 참석을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했던 지역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분양가 같은 경우는 약 5억 원대입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가격 반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적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약 3억 원대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셨을 때 3억 원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자양동 초기 투자지를 오늘 추천드리면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은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거나 또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사업계의 슈퍼스타 같은 느낌의 자양동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양동 이야기 자세하게 어떻게 좀 나눠볼까요? 빠르게 한번 짧게 전해 주실까요, 이사님? 네, 이제는 살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어디를 사야 하고 어디를 사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잡혀있는 저희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명쾌한 해답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